여러분은 10억이라는 거금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역사상 가장 많은 세이브를 쌓고 있는 투수, 롯데의 클로저 김원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야구팀에서 마무리 투수는 매우 특이하고 또 특별한 위치입니다. 최소 5이닝을 던져야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는 선발과는 달리 마무리는 대부분 마지막 아웃카운트 3개, 간혹 단 하나의 아웃카운트만 책임을 져도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점수를 내주는 순간 앞서 등판했던 모든 투수들 뿐만 아니라 점수를 쌓아준 타자들까지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한마디로 공 하나하나에 팀 전체에 생사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팀의 조건은 팀에 강력한 클로저가 있는지 없는지로 갈리기도 합니다. 롯데는 최동원, 손민환 등 레전드 선발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마무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데 암흑기 시절에도 항상 뒷문이 문제가 될 정도였죠. 2016년 넥센에서 이적한 손승락이 4년 동안 94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이게 롯데 역사상 최다 세이브였어요. 그나마도 2019 시즌을 마지막으로 손승락이 은퇴를 하면서 롯데의 마무리 자리는 또다시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팀에서는 박시영과 구승민 그리고 김원중을 차세대 마무리 후보감으로 뽑아 경쟁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유력한 선수는 불펜으로 활약했던 박시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원중이 새로운 마무리로 낙점되죠. 김원중은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12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겼던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2012 시즌은 1군에 한 번도 등판을 못했고 부상 재활 및 병역 문제도 해결할 겸 2013년 바로 입대를 해버립니다.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에 제대, 그해 8월 8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대망의 1군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되는데요. 김원중의 데뷔전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8회 말 등판하여 볼넷 2개와 안타 1개를 내주며 단 1개의 아웃카운트도 잡지 못한 채 쓸쓸하게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데뷔 시즌 성적은 불펜으로 15경기 등판하여 20.1이닝 평균 자책점 5.75를 기록합니다. 이듬해인 2016 시즌은 1군에서 단 3경기만 등판하는 등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제구력에 있었습니다. 등판했던 3경기 7.2이닝 동안 볼넷을 무려 8개나 내주고 홈런도 2방이나 맞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1군에서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도 2017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김원중은 선발 후보로 낙점이 되는데요. 4월 1일 NC전에서 데뷔 후 첫 등판을 해 5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첫 승리를 챙깁니다. 삼진을 5개나 잡는 동안 볼넷은 겨우 1개밖에 내주지 않는 호투였어요. 이 기세를 몰아 두 번째 경기에도 6이닝 1실점으로 활약하며 선발 로테이션에 완벽하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즌 내내 김원중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널뛰기 투구를 선보여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잘 던지는 날에는 7이닝 1실점을 하는 반면 무너지는 날에는 1이닝 동안 10점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제구가 너무 들쑥날쑥한 게 문제였죠. 풀타임 선발을 처음으로 소화해서인지 체력적인 이슈까지 생기면서 김원중의 직구는 구속이 1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직구에 자신이 없으니 타자들을 피해가며 피칭을 했고 그 결과 볼넷으로 카운트에 몰려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첫 풀타임 선발을 뛰었던 2017년 성적은 107.1이닝 7승 8패 평균 자책점 5.70 WAR 2.05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 성과도 있는 시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실험 단계였던 포크볼을 6월달부터 완전하게 장착해 결정구를 커브가 아닌 포크볼로 바꾸었으니까요. 이 변화가 지금의 김원중을 만들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롯데는 김원중에게 꾸준히 선발 기회를 부여해 2019년 전반기까지 선발 투수로 로테이션을 소화했지만 기대했던 포텐은 결국 터지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은 말 그대로 도깨비 투수 그 자체였어요. 경기 초반까지는 리그 에이스급의 피칭을 보여주다 5이닝만 넘어가면 귀신같이 때려 맞았습니다. 2018년 4월 24일 KT전에서는 4회까지 삼진 8개를 잡는 완벽한 피칭을 하더니 갑자기 5회와 6회에 말루 홈런을 포함해 홈런 2방을 맞으며 무너졌습니다. 팬들은 나아지지 않는 제구력 문제와 체력 저하 그리고 유리 멘탈을 지적하기도 했죠. 결국 2019년 후반기에 김원중은 다시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합니다. 선발로 뛴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은 6점에 육박했고 WHIP는 매해 1.7을 넘겼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선발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무리 투수 손승락이 은퇴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 김원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의 야구 인생은 여기서 활짝 꽃이 피는데요. 그는 2020 시즌 5월 5일 KT와의 경기에서 9회 말 마무리로 첫 등판하여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의 완벽 투구를 펼쳤습니다.
이후 6경기 6.1이닝 동안 단 1점만 내주는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죠. 그는 7번째 등판이었던 5월 22일 키움전에서 9회 말을 3자 범퇴로 틀어막아 드디어 커리어 첫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막힌 혈이라도 뚫린 것처럼 파죽지세로 세이브를 쌓아나가는데요. 김원중은 전반기 28경기 29이닝을 등판해 평균 자책점 1.86을 찍으며 세이브 12개를 수확했고 이 기간 동안 WHIP는 0.9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발 때와는 달리 전력 피칭을 하다 보니 구속도 3kg나 상승했어요. 140 중후반을 넘어가는 포심과 130 중반의 낙차 큰 포크볼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해냈죠. 전반기의 김원중은 철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질적인 체력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후반기 들어 또다시 제구가 흔들리며 볼넷을 내주는 일이 늘어났고 포크볼 제구가 높게 형성되면서 장타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세이브 13개를 챙기기는 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무려 5.93으로 전반기에 비해 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시즌 최종 성적은 58경기 59.1이닝, 평균 자책점 3.94, 세이브 15개. 비록 성적은 아쉬웠지만 첫 풀타임 마무리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잘할 것이라는 희망은 충분했고 팀도 김원중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지 연봉을 1억 원이나 올려줍니다. 김원중이 받은 첫 역대 연봉이었죠. 그런데 2년차 마무리 시즌이었던 2021년은 시작부터 팬들의 기대감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직전 해와 달리 이번엔 전반기부터 맞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은 1실점만 하며 순항하는가 싶더니 5월 11일 SSG전 4실점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전반기 13세이브를 챙길 동안 평균 자책점은 5.03이나 되는데요. 올스타 브레이크에 푹 쉬고 돌아온 김원중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1경기 동안 단 1점도 내주지 않으며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해 월간 MVP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김원중은 9월 23일 동점 상황에서 올라와 패전을 한 것을 빼면 물론 세이브조차 단 한 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29경기 28.2이닝 동안 단 6실점만을 했고 세이브는 22개를 수확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겨우 1.88에 불과했죠. 이해에 기록한 시즌 35세이브는 2017년 손승락의 37세이브에 이은 롯데 역대 2위의 성적이었습니다. 김원중은 이제 명실상부 롯데 자이언츠의 클로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무리로 낙점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281회 등판하여 132개의 세이브를 따냈는데요. 2023년 8월 16일 SSG전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역사상 첫 100세이브를 기록한 투수가 됐고 비록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2023 WBC 국가대표에 뽑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이 기간 동안 끝판대장 우승안을 포함해 100세이브를 넘긴 투수 총 5명 중 김원중의 평균 자책점이 3.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세이브 숫자도 27개로 김재훈과 함께 최다였죠. 이닝을 5명 중 두 번째로 많이 소화하기는 했지만 리그 최고의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2024 시즌이 끝나고 김원중은 첫 FA 자격을 획득합니다. 김원중의 행보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승환의 노세화와 김재윤의 부진으로 인해 삼성이 김원중을 노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몸값 총액은 60억이 넘게 예상됐고 오버페이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던 그때 김원중은 11월 10일 원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와 인센티브 10억 포함 4년 총액 54억 원의 계약을 맺습니다. 선수와 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약 규모와 조건이었어요. 여담으로 김원중은 애당초 다른 팀에 갈 생각은 1도 없었고 무조건 롯데랑 계약을 하겠다고 에이전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10억을 더 준다는 삼성으로 가자는 에이전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롯데에 남겠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하죠. 삼성 말고도 기아와 NC 등이 김원중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팀을 옮길 마음이 있었다면 계약 규모는 더 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원중은 광주에서 나고 자라 이종범을 보면서 야구 선수를 꿈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중학생 시절 롯데의 야구를 본 뒤 롯데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억을 더 받는 것보다 어릴 적부터 응원하던 팀에서 뛰는 게 그에게는 더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단에서 제시한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적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요. 김원중은 2025년 시즌 53경기에 나와 32세이브, 평균 자책점 2.67을 찍으며 계약 첫 해부터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마칩니다. 각 팀의 주축 마무리 중에서는 세이브 3위, 평균 자책점 4위를 기록합니다.
WHIP가 1.50이라 불안하게 꾸역꾸역 막는 모습도 많이 보이기는 했죠. 6월 26일 NC와의 경기에서는 4연속 사사구를 내준 뒤 겨우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고, 팀이 8연패를 기록하고 있던 8월 17일 삼성전에서는 7대3으로 이기던 8회 말 1사 만루 상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김원중이 일찍 투입이 됐지만 김영웅에게 말로 홈런을 맞아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롯데가 5강 싸움을 치열하게 이어갔던 시기라서 그의 부진은 팀과 팬들에게 정말 뼈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김원중이 기록하는 세이브는 본인의 역사뿐만 아닌 롯데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